안녕하세요, 활까남 구독자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는 아이오닉 5입니다. 사실 한 1년 전이었나요? 예전에 저희 활까남에서 아이오닉 전기차를 시승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아이오닉에서 지금 아이오닉 5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차량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가 나오기 전에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포니, 지금 레트로 감성을 좀 일으켜서 포니 형태로 만들어서 참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켰었고, 이 차가 뭐 전기차 500km 이상을 간다,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500km 이상의 인증은 받지 못했고, 하지만 외관은 미래에서 온 듯한, 또 과거에서 회귀한 듯한, 이런 이미지를 현상함으로써 정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포니의 이제 이미지를 따서 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에 봤었을 때는 좀 장난감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하지만 이런 차 형태, 좀 SUV도 아니고 승용차 형태도 아니고 이런 차 형태를 만들어서 얼마나 좀 많은 이 차에 이런 이점이 있는지 한번 샅샅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운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을 보시면 이 가장 큰 특징은 저는 핸들이라고 보는데, 핸들에 이 현대마크 여기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현대마크가 없고 점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이 4개가 뜻하는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점 4개 말고 그냥 아이오닉 탁 이렇게 박혀줬으면 좀 더 이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이 사이드 미러가 지금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옵션을 선택을 하면 카메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화면이 꽝 이게 크게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차는 아쉽게도 그 옵션이 없네요. 그 전자식 이 사이드 미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질감이 있어서 좀 운전하는데 조금 약간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뭐 비 오는 날이나 이 어두울 때 이런 데 적응이 되면 정말 시안성이 정말 좋아서 운전하는데 편하다라는 많은 평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은 지난번에 제가 그 아반떼, 그 신형 아반떼 했었을 때처럼 전자식, 아날로그가 전혀 없죠. 전자식 이런 계기판인데, 정말 시안성도 좋고, 화면도 정말 너무 널찍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의 차도 이렇게 화면 널찍하게 이제, 이런 화면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뭐 이 좌석은 어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다 비슷해요. 하지만 전기차다 보니까 여기 기어 변속기는 여기 이렇게 있고요. 가장 큰 현대에서 이 아이오닉 5를 홍보를 했었을 때 가장 크게 홍보했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요거. 이게 왜 홍보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기 이거를 이렇게 뒤로 하면은 이게 뒤로도 가고, 그래서 이게 앞에 이렇게 되게 평평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또 앞으로 이렇게 하면 팔 지지대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이점이 있나? 운전하면서는 그렇게 큰 이점이 있나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 공간, 이 기어 변속에 있는 공간에 이렇게 가방을 넣을 수 있고, 이런 뭐 많은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이렇게 열리는 게 드르륵 서랍 열리는 것처럼 열리고, 이런 공간이 좀 많음으로써 자동차에 실을 수 있는 짐들이 많아진다는 게 이 차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입니다. 시트에 옵션을 하면 이 완전 시트가 완전 거의 엄청 편하게 뒤로 눕혀지고, 여기 인드 부분도 쫙 이렇게 넓혀져 가지고 정말 편한 자세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아반떼 신형을 탔었을 때 아반떼 신형 시트가 더 저는 편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이 시트 옵션이 들어가면 그 시트가 더 편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아반떼 신형의 시트가 좀 더 편하게 느껴졌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뒷자리에 와 있습니다. 뒷자리에 와 있는데요, 뒷자리에 이렇게 에어컨도 여기 송풍구가 여기 달려 있고,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칸도 마련되어 있고, 뒷자리에서 윈도우는 파워 윈도우가 아니네요. 좀 아쉽네요. 좀 이 차값에 따라서 이 뒷자리도 윈도우도 파워로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전기차다 보니까 뭐 여기 평평한 건 기본이고, 뒷자리가 엄청 커요.
제가 앞좌석 의자를 뒤로 많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거주 공간이 정말 좋고, 이 차의 특징 중 하나가 보시면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된다는 점이에요. 리클라인 각도도 엄청나서 보시면 지금 제가 평범한 앉아있지만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리클라이닝이 정말 광활하게 된다라는 게 알려드리고 싶고, 물론 이게 자동이 아닙니다. 이게 좀 옵션이 왔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동이라는 점이 조금 약간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전기차다 보니 뒷자리의 거주성과, 그리고 너무 넓다. 이 차 진짜 SUV, 제가 조금 거짓말 더 해서 제가 느낌으로는 제 팰리세이드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보다 더 넓은 거를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차의 포지셔닝이 승용도 아니고 SUV도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거주성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차의 치명적인 단점이 약간 하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차가 SUV도 아니고 승용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이 트렁크 공간이 좀 상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어서 이 창을 닫으려면 사실 여기까지밖에 짐을 못 싣거든요. 여기까지밖에 짐을 못 싣는데, 아니면 조그만 짐은 더 무조건 올릴 수는 있죠. 근데 이 차 크기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이 좀 작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 좀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트렁크 공간이 작지만 뒷자리는 정말 광활하게 편하고 넓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보세요. 제가 리클라이닝을 해놨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리클라이닝이 돼요. 정말 편한 자리, 뒷자리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외관과 실내는 이 정도로 봤고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드라이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드라이빙의 질감이 어떤지, 시승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이 현대 아이오닉 5의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만든 첫 번째 자동차예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은 관심과 세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썼으면 좀 더 많은 주행거리를 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모델 3랑 이 차랑 정말 많은 비교를 하세요. 실제적으로 많이 비교를 하시고, 많이 비교가 되고 있고, 구매 리스트에 같이 동일하게 해서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테슬라 3보다 갈 수 있는 거리, 완충을 하고 나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짧다 라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진다는 평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차를 한 일주일 동안 탔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100km 차이 난다 한다고 해서 충전을 덜 하고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다, 좀 아쉽다. 물론 제가 테슬라 3를 오래 타보진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쉽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는 그렇게 딱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가장 전기차가 짜릿하게 느낀다는 게 이 초반 가속력이에요. 악셀을 밟으면 푹 치고 나가거든요. 정말 푹 치고 나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멈추고 나서 출발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 가솔린, 디젤, 저기 아이오닉 5 또 한 대 지나가네요. 가솔린, 디젤, 여기서 느껴본 적 없는 이런 가속력을 한번 느끼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보세요. 악셀을 풀 밟아볼게요. 이거는 가솔린, 내연기관 차들이 절대 이 전기차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악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쭉 치고 나가거든요. 물론 슈퍼카들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로백이 이게 몇인지 한번 저도 보고 싶은데, 지금 빗길이고 이래서 좀 안전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좀 고속주행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정말 전기차의 재미는 이거 자동차 같지 않다라는 게 정말 재미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이 아이오닉 5를 타시는 분들 중 하나가 이 테슬라를 놓고 비교를 했었을 때 가장 크게 좋았었다고 느끼는 점이 하나가 이 회생제동에 대한 이질감이에요. 사실은 이 악셀에서 발을 딱 뗐을 때 회생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을 조금씩 해준다고 하는데, 테슬라 모델 Y였나요? 모델 Y보다는 이 차가 정말 이질감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미하는 것도 정말 적고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오닉 5는 정말 장점이 많은 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 공간도 정말 뛰어나고, 그리고 초반 가속력, 이 차 가속하기에 뭐 물론 이 차를 갖고 뭐 전기 속도를 안 지키고 막 200km 달릴 건 아니지만 시원하게 치고 나간다. 전기차의 모든 전기차의 특징일 거예요. 치고 나간다. 그리고 그 급속 충전이 아니고 그냥 일반 충전을 했었을 때 뭐랄까요, 이 전기료가, 이 연료비가 정말 적게 들어서 유지비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이점이 많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도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내연기관차를 타고 계시는데, 내연기관에 정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충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본인 댁이나 본인 집이나 이런 사무실에 이런 전기구를 꽂아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옛날 아파트여가지고 전기차 충전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제가 일주일 동안 끌면서 충전하려면 꼭 마트에 갔어요. 이마트나 막 홈플러스 가가지고 이거 억지로 장 보고 충전하고 오고 이랬는데, 그게 정말 단점이에요. 충전 인프라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뭐 지금 많이 보급은 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크진 않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아파트에도 지금 뭐 법으로 뭐 개정을 하고 있어요. 뭐 주차칸의 몇 프로는 전기차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충전을 하면서 타기에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 그리고 장거리 출장 가시는 분은 특히나 휴게소에서 한번 충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분들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 사실은 이 차는 전기차다 보니까 고속 주행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시내 도심에서 이 회생제동 이런 장치로 이제 도움도 받고, 이 섰다 왔다 이런 반복하는 이런 도심 주행에서 이 전비라고 그러죠. 이 전비가 정말 잘 나와요. 뭐 제가 이 전비를 연비로 뭐 어떻게 뭐 바꿔서 하는 뭐 이런 계산법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고속 주행을 했었을 때의 느낌이 아니죠, 수치랑 이 도심 중에서 하는 수치는 좀 많이 차이가 났어요. 확실히 도심 주행에 전기차가 이롭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고급차 기준하는 거 뭐죠? 깜빡이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들리세요? 이 차의 값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뭐 물론 뭐 풀업하고 막 하면 6천만 원 넘어서 뭐 도시에 뭐 이런 지원금 받고 이러면 4천만 원대로 뭐 살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 차 본래의 값은 좀 약간 나가요. 예를 들면 준대형 현대 그랜저보다 정말 더 비싸고, 뭐 G80 좀 옵션 덜한 거 정도만큼의 이제 가격인데, 깜빡이 소리 약간 실망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평가해보세요. 다시 한번 깜빡이 켜볼게요. 제가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고급지지 않아서 조금 약간 저는 더 고급지면 더 어땠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끌면서 진짜 저도 다음 차는 전기차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뭐랄까요,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패밀리카, 맨날 제가 패밀리카 하는데, 패밀리카로 이 전기차를 갖고 있으면 정말 유지비도 덜 들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차 배터리가 퍼진다거나 지금 코나 일렉트릭이 정말 많은 말이 있죠. 이 차 뭐 리콜을 언제 하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치명적인 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이 차 정말 잘 만든 차예요. 아이오닉 5 정말 잘 만든 차인데, 조만간 이제 공시로 나올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 그 부분 타보고 싶고, 또 EV6 기아 자동차의 이제 전기차도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 차에 조금 약간 두 번째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단점은 이 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차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SUV도 아니에요. 근데 뒷자리, 저 뒷면 후면은 SUV처럼 이렇게 탁 꺾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각으로 탁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승용차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꺾여졌는데,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근래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 SUV처럼 뒷자리에 와이퍼가 없어서 좀 뒤에 봤을 때, 이 룸밀러로 뒤쪽을 봤었을 때 잘 안 보여요. 시야가 좀 안 보여서 좀 다음 이런 페이스리프트 될 때, 이럴 때는 저 뒷자리에 와이퍼를 좀 넣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차가 나오고 나서 저희 회사 분들과 함께 이제 캠핑을 갔었는데, 이 차를 갖고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차량용 텐트를 쳐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전기를 이렇게 포트로 꽂고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그래서 뭐 인덕션도 쓰고 뭐 전기용 뭐 씻고 나서 헤어드라이기도 쓰고 이러셨었는데, 이 차에 그리고 또 이 차박을 하시면서 에어컨을 켜고 주무시더라고요. 에어컨을 켜고 주무셨었을 때 한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들었나 라고 확인을 해보니 한 5% 정도 들었다고 해요. 에어컨을 좀 어느 정도 트신지 모르겠는데, 이 배터리에 뭐 다른 것도 썼겠죠. 물론 뭐 전기 드라이기도 쓰고 뭐 다른 것도 뭐 전기 포트도 쓰고 이러셔서 5%를 달았을지 모르겠는데, 이 5%를 달고 이 차박을 할 수 있다. 여름에 이렇게 전기를, 에어컨을 시원하게 해서, 이번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에어컨을 시원하게 해서 공회전도 없이, 엔진에 공회전도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장점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저와 함께 아이오닉을 한번 타봤습니다. 뭐 외관도 좀 보셨고 뭐 안에도 보셨고, 안에서 가장 크게 마음에 들었었던 거는 이 광활한 이 디스플레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고, 물론 이 전자식 이런 카메라가 달려있는 이 사이드 미러를 느껴보지 못했던 게 조금 약간 아쉽고요. 드라이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었던 장점 중 몇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거주성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드라이빙의 질감, 물론 전기차여서 좀 조용했었는데 이중 접합률이랑 이런 차 세팅이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외부 소음이 정말 잘 차단됐다는 점, 그게 좀 칭찬으로 들려주고 싶고, 하지만 약간 좀 아쉬웠던 점은 시트는, 제 운전석 시트는 아반떼 신형보다는 좀 약간 뒤떨어지지 않나 라는 게 조금 약간 아쉬웠고요. 완충을 했었을 때의 이런 전기료, 이런 연료비가 한 달에 한 2만원 안짝이에요. 사실은 이거 엄청 많이 탔었는데도 제가 타고 한 일주일에 1000km를 탔거든요. 근데 정말 진짜 너무 연비가 너무 잘 나왔었어가지고, 전비라고 그러죠? 전비가 잘 나와서, 그리고 완충만 했었어요. 마트 가가지고 한 2시간 장 보면서 막 엄청 완충만 하고 계속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정말 편했었고, 그리고 뒷자리 뭐 리클라이닝 되는 시트도 정말 편했고, 하지만 좀 약간 아쉬웠던 점,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아쉬웠던 점은 좀 트렁크 공간이 조금 약간 작았던 게 조금 아쉬웠었고, 그리고 전기차 시설, 충전 시설들이 가까이 있지 않거나 뭐 본인이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좀 약간 충전에 대한 좀 약간 불편함?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현대에서 야심차게 만든 이 아이오닉 5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첫 번째 자동차가는 정말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발전이 돼서, 제가 뭐 뉴스를 보니까 제네시스에 나오는 거는 뭐 무선으로도 충전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이 뭐 맨 처음에 개발됐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더 발생한다면 좀 더 전기차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차를 사시기 전 전기차랑 이 내연기관을 놓고 비교했었을 때는 정말 두 개에 대한 극명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시승을 해보시고 좀 타시길 바라고요. 테슬라와 아이오닉 5를 비교를 해서 사신다라고 하면, 사실 테슬라는 좀 시승을 하긴 좀 어렵죠.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현대자동차처럼 대리점도 많은 게 아니고 시승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불편한데, 좀 많은 유튜브들을 보시면서 좀 내가 어떤 거를 좀 선택을 해야겠냐라는 거를 봤었을 때는 꼭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오닉 5 정말 강추 드립니다. 제가 뭐 현대자동차 뭐 직원도 아니지만 이 차 정말 잘 만든 차예요. 뭐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좀 있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새로운 자동차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할까남이었습니다.